들은 다 입증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예. 꼭 이를테면은 징벌적 대상으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는 있지만 그밖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다 입증이 된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직권남용하고요. 네. 뇌물죄하고 네. 이 형량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형량도 다르고 네. 그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법원 판결의 어떤 경향을 네. 놓고 보자면은 직권남용은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죄를 충족시키는 요건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으로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거나 이렇게 네.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보더라도 네. 이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네. 아니 뭐 삼성그룹이 쓴 돈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거 쓰고 얻은 경제적 이득은 네. 그 삼성물산 합병금만 하더라도 3천억 이상의 그 대가를 얻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후계고도 확정이라는 그 이후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가치 상승까지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걸 얻어냈는데 네. 그걸 위해서 남들이 못 찾아내는 대통령의 비선이 누군가를 갖다가 집요하게 수년의 어떤 노력 끝에 찾아내고 결국에는 네. 또 그 비선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정유라는 것도 알아내고 그러니까 말에다가 집중적으로 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갖다가 네, 하는 네. 그 모든 일들이 대가를 얻기 위한 어떤 뇌물이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부분인데 네. 이것이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법이 정의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 재판에서 네. 특검이 특히 네. 이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 전력을 쏟고 있는 네. 것은 대단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는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특수본에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뇌물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 미수 뭐 이런 걸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뇌물죄를 추가해야 되는 문제. 특히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는 그 누굽니까? 그 성형외과 네, 김영재 네. 부인한테 그 가방 받은 거 그게 이제 걸려 있는 것이고요.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삼성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뭐 특검 수사가 이제 마무리될 때 당연히 그 추가 기소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네. 이번에 뇌물죄는 새롭게 네. 지난번과 달리 네. 적용이 되고 또 지난번에도 이 누락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같은 건 지난번에 다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추가 기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지금 막판에 이른바 대통령 측 대리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영태를 중심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녹취 파일을 뭐 2,000개를 녹음 파일을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초미의 쟁점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같은 시간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씨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영태, 최순실의 이른바 불륜 스캔들이 이번에 이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다. 주요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전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통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전략이? 저는 뭐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두 사람의 사생활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네. 이 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 사실이 흔들리거나 은폐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영태 뭐 파일이 2,000개 넘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음성 녹음된 파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네. 그 중에 이번에 그 범죄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는 자료로다가는 극히 일부가 검찰에 서 추려져서 특검에서 추려져서 2,000개가 다 넘어간 게 아니라 네. 극히 일부만 넘어갔고 또 넘어간 것 중에는 보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어느 정도 강하게 연루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오늘 아침 또 경향신문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선거
결국 이 사태 막판에 네. 수사 막판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정황들이 그 근본적인 이 사건의 어떤 그 얼개를 흔드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판을 교란시키려고 한다고 보세요? 예, 뭐 최후의 발악이죠. 최후의 발악이다. 네, 어떻게 됐든 여론을 좀 그러니까 반전, 여론의 반전을 위한 시도다. 반전의 가능성이 있어서 시도한다기보다는 예, 점점 이제 그 기정사실로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 네, 대한 어떤 두려움 네.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뭐 쓸모 있든 없든 네. 뭐 그 갖가지 저항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쓸모가 있든 없든 뭐라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대통령이 지시했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거는 안종범 수석을 비롯한 네, 관계자들로부터 다 증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이번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데는 일종의 내부 고발처럼 네, 사실 당사자가 고발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메모라거나 네, 또는 정호성이 이렇게 자기 업무 수행을 위해서 녹음해둔 네. 대통령의 목소리라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안종범 수석이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꼼꼼히 메모 일지처럼 메모해둔 예. 그 수십 건의 어떤 그런 분량 그 예. 분량의 어떤 수첩들이 39건이나 나왔어요. 예 마치 내부 고발하듯이 내부 고발한 건 아닌데도 네. 보고 내부자의 고발처럼 네, 그 증거가 되어서 예. 이 사태를 갖다가 지금 어떤 확인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의 주장대로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월 말에 해야 된다라는 게 광장의 주장이었는데요. 2월 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3월 초에는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은 나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일찍이 3월 9일 될 거라고 3월 9일. 예, 오후 2시. 아, 3월 9일 오후 2시. 예. 시간까지 시간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3월 9일 오후 2시. 여러분 적어두세요. 노회찬 대표께서 3월 9일 오후 2시 선고가 나온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왜냐면은 뭐 그 전에 될 수도 있지만은 네. 뭐 그 전에 되면 또 저 사람들이 그 뭐 변호인 일괄 사퇴를 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지연 전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헌재에서 그것까지도 내다보고 판결 일자라거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감안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거나 등으로 해서 네. 3월 9일 이루어지지 않고 네. 3월 16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3월 16일 이루어지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참여한 판결로 네. 3월 발표는 3월 16일 발표되는 3월 그렇죠 16일 날 발표되는 네.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하. 그거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차피 8인 재판으로 일단은 간주되는 재판 결과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평의 판결에 참여해서 결정문 작성에 서명을 해둔 것이라면 네. 3월 16일 날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8인이 네. 재판한 결과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다. 네, 네. 3월 16일 9일 아니면 16일 오후 네. 2시입니까? 오후 2시입니다. 왜 오후 2시입니까? 늘 이제 헌재 판결이 목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아, 보통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전례에 비춰봐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후 2시. 저희가 오후 2시 생방송 카메라를 헌법재판소에 대기시켜 놓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검이 굉장히 많이 성과를 냈죠. 네. 수사 성과를 냈지만 이렇게 그 불이한 사실들이 전부 다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탄핵 기각 집회에 지난주, 저지난주, 지지난주 굉장히 집회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할배들이라고 표현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 물론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돈을 받고 나오는 분들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를테면은 그 권력을 지켜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선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번에 사태는 단순히 그
뭐 보수 진보로 나눌 수 네.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 보이지만 네.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은 전부 다 촛불 들고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최소한 80%의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진다 보고 있고 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10% 남짓합니다. 사실은 10% 남짓한 사람들이 초반에는 네. 그분들도 굉장한 충격이었죠. 사실은 네. 충격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 지금 나오는 것이지 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 10% 중에 네. 극히 일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좀 이제 늘어난 네.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면서 네. 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지. 네. 그게 왠가하면 여론조사로는 지금 아무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녀든 아니면은 좌우든 네. 보수 진보든 영남 호남이든 무엇으로 여야든 무엇으로 나누더라도 이 8대 2라는 등식은 성립이 안 돼요. 8대 2. 예, 지금 8대 2로 나뉘어져 있는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절대 다수가 한